진태석이 비밀 금고를 여는 그 손끝이 떨리기 시작한 건 금고 안에 있어야 할 녹음 파일이 이미 사라져 있다는 걸 알아차린 순간이었는데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황 실장이 경찰을 데리고 회장실로 들어오면서 진태석 인생이 그대로 꺾여버립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두세요. 지금부턴 복수가 아니라 사냥입니다. 진태석은 웃으려다가 입꼬리가 굳었고 자기가 키웠다고 믿었던 충성이 사실은 25년짜리 함정이었다는 걸 황 실장 눈빛 하나로 알아차렸습니다. 뭐야, 황 실장, 너 지금 나 배신하는 거야? 진태석이 소리치자 황 실장은 고개도 숙이지 않고 경찰을 향해 말했는데요. 진태석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장실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진태석 씨로 바뀌는 그 찰나 권력의 껍데기가 얼마나 얇은지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진태석 팔목을 잡자 진태석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고 그때 문틈으로 주하늘과 차정원 그리고 한혜라가 천천히 들어옵니다. 차정원은 단 한 번도 눈을 피하지 않았고 주하늘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어깨를 곧게 폈고요. 한혜라는 표정이 공허했습니다. 마치 여기까지 올 줄 알았다는 사람처럼요. 진태석은 믿기지 않는 얼굴로 세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낮게 물었습니다. 너희 다 한 통속이야? 그러자 황 실장이 USB를 들어 올리며 대답했는데요. 그래, 맞아. 웃음기 하나 없는 목소리가 회장실에 박히는 순간 진태석 얼굴색이 확 꺼졌습니다. 황 실장은 경찰에게 또렷하게 말합니다. 그동안 진태석이 저지른 불법과 악행 증거가 이 USB 안에 있습니다. 증거로 제출합니다. 진태석은 그제야 입술을 떨며 항변하려 했는데요. 오해야, 난 그저 하지만 황 실장이 딱 잘랐습니다. 변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내가 이 사실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겁니까? 진태석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건 황 실장이 왜 이 짓을 했는지가 이미 그 한 문장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걸 다 계획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게 당신 착각이었습니다. 내가 판 함정에 빠진 겁니다. 진태석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황 실장, 너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무슨 원한이라도 있어? 왜 나를 배신 때려? 황 실장은 진태석 앞까지 걸어가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배신이요? 저는 애초에 당신에게 충성한 적 없습니다. 충성한 척 연극은 좀 했지요. 그리고 아주 느리게 진태석이 가장 지워버리고 싶어 했던 이름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정말 내가 누군지 기억도 안 나시겠죠? 우리 누나 황미수 그 인생을 짓밟은 당신에게 복수하려고 비서가 된 겁니다. 그 순간 진태석 눈빛이 흔들립니다. 황미수. 그 이름은 진태석에게 지워버린 과거였고 한혜라에게는 신분 세탁의 바탕이었고 주하늘에게는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열쇠였거든요. 그 이름이 나오자 한혜라 쪽을 짧게 스쳐봤고 한혜라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본인도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진태석은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고개를 들고 외쳤습니다. 이건 음모야. 다 음모라고. 그런데 차정원은 그 소리를 듣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상태였거든요. 넌 늘 그렇게 말했지. 내가 무너지면 세상이 음모라고. 주하늘은 한 발 앞으로 나와 진태석에게 낮게 던졌습니다. 진태석, 이제 끝이야. 하지만 끝이 진짜 끝이 되는 건 늘 가장 약한 고리가 무너질 때였고 그 약한 고리는 그날 병원에서 터졌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차정원과 주하늘이 황미수를 찾아 병원에 갔던 그날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복도 끝에서 진태석이 담당 의사와 은밀하게 이야기 나누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진태석이 사람 없는 쪽으로 의사를 끌어당기듯 서서 낮게 말했는데 그 표정이 너무 익숙했어요. 돈으로 사람을 조용히 만들 때의 얼굴이요. 주하늘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인간 또 누굴 없애려고 한다. 주하늘은 바로 한혜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라, 진태석이 의사 매수한 것 같아. 지금 여기서 뭔가 꾸미고 있어. 그런데 그 전화를 하던 순간 황미수 병실 안에서 괴한이 주사를 들고 접근하다가 주하늘에게 들켜 달아납니다. 주하늘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괴한을 쫓았고요. 병원 밖으로 뛰쳐나간 순간 수상한 차량이 출발합니다. 번호판도 제대로 못 봤는데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이건 내부 공조다. 병원 CCTV가 복도며 병실이며 다 삭제돼 있었고 삭제된 시점이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한 부회장님이 오시기 직전까지라는 말이 귀에 박히는 순간 주하늘은 곧바로 황 실장에게 전화합니다. 황 실장님, 누가 황미수 씨를 죽이려고 했어요. CCTV가 다 지워졌고요. 그때 황 실장은 처음으로 연기를 멈췄습니다. 숨을 삼키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릴 정도였는데요. 내 누나를 죽일 사람은 진태석뿐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순간 주하늘은 머릿속 퍼즐이 확 맞아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황미수, 한혜라의 도용, 진태석의 감금, 그리고 지금의 제거. 진태석은 과거를 묻는 게 아니라 과거를 살아있게 두지 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그 사실을 한혜라에게 전달했는데요. 그런데 한혜라는 예상과 다르게 단번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을 떨면서도 눈빛이 더 차갑게 굳더라고요. 그 인간 또 그러는 거지. 한혜라는 진태석과의 전면전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정원 편이라서가 아니라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한혜라는 늘 그랬어요. 사랑도 죄책감도 결국 끝에는 살아남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병원에서 또 하나의 죽음이 터집니다. 진세훈의 어머니, 사람들이 침모라 부르던 그 여자가 깨어나기 직전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의료진이 몰려들고 심장 박동이 일직선으로 꺼지는 순간 누군가 그녀의 입을 막아 진실을 말하기 전에 없애버렸다는 암시가 흘렀고요. 진세훈은 병원으로 달려와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요. 그런데 의료진이 남긴 메모에서 누군가 입을 막았다는 문장이 발견되는 순간 진세훈 안쪽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라고 믿어왔던 진태석이 자기 인생에서 뺏은 게 몇 개인지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진세훈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쥐고 차정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복잡했는데요. 진세훈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하늘의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이 수아라는 이름으로 살던 시절부터 그 정체를 눈치챘고요. 더 무서운 건 주하늘이 차정원을 향해 품고 있는 감정까지도 진세훈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세훈의 분노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나만 속은 게 아니구나.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진세훈을 더 잔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세훈은 이를 갈았습니다. 진태석, 당신이 내 인생에서 뺏은 게 몇 개인데. 그 말엔 엄마도 있었고 나도 있었고 정상적인 삶까지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차정원이 로비에서 진태석을 붙잡습니다. 숨도 고르지 않고 던졌는데요. 너 우리 아버지 죽였지? 차정원의 아버지는 차기범입니다. 차기범은 이미 죽었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헤라가 자살을 말리려다 벌어진 그 비극의 시작점과 엮여 있었고 그 모든 그림자 끝에는 진태석이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차정원을 비웃었습니다. 도발하지 않는 게 좋아. 꼬맹아. 사람을 아래로 깔아뭉개는 그 습관적인 말투. 그런데 차정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 이제 너 말에 흔들릴 만큼 순하지 않아. 차정원은 그렇게 시간을 끌었고 그 사이 주하늘은 황미수를 지키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병원 내부 공조가 확실해지는 순간 황 실장에게 걸려온 전화에서 CCTV는 한 부회장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들립니다. 그 한 문장으로 한혜라가 누군가의 함정에 빠졌다는 게 드러났고요. 진태석은 곧장 한혜라를 방으로 불러 날카롭게 몰아붙였습니다. 너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다니는 거지? 한혜라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날 모함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의미심장한 말이었고 동시에 나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 규칙은 분명하죠. 윗선 없습니다. 진태석이 최종 빌런이고 공난숙이 공모자입니다. 그래서 진태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 공난숙은 바로 도주 준비로 들어갑니다. 감정도 죄책감도 없이 계산만 했습니다. 영채야, 짐 싸. 주영채는 울면서도 짐을 챙겼고요. 그런데 도주 직전 한혜라가 길을 막아섭니다. 어디로 가려고? 공난숙, 주영채. 주영채는 그제야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진태석이라는 방패가 무너지면 자기 정체도 같이 드러난다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차정원은 흔들림 없이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주영채, 너 누군지 이제 알아. 공난숙 가짜 딸. 그 한마디에 주영채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폭탄은 따로 있었습니다. 진태석을 체포하는데 성공한 황 실장조차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황 실장 역시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황 실장은 진태석의 해결사였고 불법적인 일도 처리해왔습니다. 누나 황미수를 지키겠다는 이유로 스스로도 더럽혀진 길을 걸어왔고요. 그 와중에 한혜라가 조용히 속삭입니다. 황 실장님,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황 실장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복수의 순간인데도 함께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판은 정의만으로 굴러간 게 아니니까요. 결국 황 실장은 폐쇄병동 문을 열고 습기찬 공기 속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황미수 앞에 섰습니다. 왔구나, 성대야. 황미수의 담담함이 더 끔찍했습니다. 25년 동안 이름도 인생도 그림도 빼앗긴 사람이 그런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건 이미 한 번 죽고 살아난 사람의 표정이거든요. 황 실장은 누나 얼굴을 보자마자 손이 떨렸습니다. 누나 얼굴이 왜 이래?
약을 또 바꿨다고? 황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나 결심했어. 황 실장 호흡이 멈춥니다. 황미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내 이름도 내 인생도 내 그림도 다 빼앗겼어. 이제 진실 말할 때야. 황 실장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제발 진태석이 가만둘 리 없어. 그런데 황미수는 고개를 들고 더 무서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그 사람 손발로 살게 만든 게 나라는 게 더 무서웠어. 그리고 황미수는 진세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아이 나한테서 뺏긴 아이. 황 실장 몸이 굳습니다. 황미수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했는데요. 숨기면 다 죽어. 하나씩 무너질 거야. 너도 나도 세훈이도. 황 실장은 그 말이 뜻하는 바를 알아버렸습니다. 이 싸움은 되돌릴 수 없고 이제는 누군가 반드시 피를 봐야 끝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황 실장은 폐쇄병동에 몰래 침입했습니다. 신규 담당 의사에게 뭔가를 건네며 낮게 말합니다. 오늘로 끝냅시다. 깨끗하게. 의사는 겁먹은 목소리로 답했는데요. 위험합니다. 이 용량이면 그냥 사고처럼 처리돼요. 황 실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늘 그렇게 해왔다는 걸요. 그래서 황 실장은 선택합니다. 누나를 사고로 잃게 둘 바엔 누나를 빼내서 세상 앞으로 끌고 나오는 걸요. 문이 벌컥 열리고 황 실장이 뛰어들어옵니다. 누나, 이제 도망가. 여긴 누나 있을 곳 아니야. 황미수는 한순간에 모든 걸 이해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병동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세훈이 그들을 발견합니다. 황 실장님. 진세훈 목소리가 떨립니다. 황미수는 진세훈을 보자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세훈아, 이제 같이 살자. 엄마랑 같이. 그 한마디에 진세훈 세계가 뒤집힙니다. 아버지로 믿었던 사람이 악마였고 엄마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고 자신의 삶은 누군가가 훔쳐 만든 가짜 서사였다는 게 폭발하듯 터져버린 겁니다. 공개는 기자회견장에서 벌어집니다. 번쩍이는 플래시, 언론사 마이크, 숨막히는 웅성거림.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금부터 건양그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자는 황미수 씨입니다.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황미수가 등장합니다. 그녀 곁엔 황 실장과 한혜라가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한혜라가 왜 저기 있어? 한혜라는 죄책감인지 계산인지 모를 얼굴로 끝장이라는 단어를 삼킨 채 서 있었습니다. 황미수의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고요. 황미수는 마이크를 잡고 세상에 박아버립니다. 저는 진태석의 전 아내입니다. 기자석이 폭발합니다. 전 아내면 진세훈 본부장 어머니. 황 실장이 외칩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웅성거림이 가라앉자 황미수는 천천히 말합니다. 25년 전 저는 제 이름으로 전시를 준비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랑했던 남자 진태석이 저를 파괴했습니다. 그는 제 그림을 훔쳐 다른 여자에게 넘겼고 그 여자는 제 학력과 프로필까지 도용해 신분 세탁을 했습니다. 황미수는 한혜라를 직접 지목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잔혹한 진실이 이어집니다. 진태석은 저를 폐쇄병동에 가뒀습니다. 저는 정신병 환자가 아닙니다. 저는 진실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저를 감금했고 저는 25년 동안 세상 밖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기자가 외칩니다. 증거 있습니까? 황 실장이 USB를 들어 올립니다. 당시 진태석이 황미수 씨를 강제로 입원시키며 협박한 통화 녹취입니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미수야 조용히 해. 너만 입 다물면 다 잘 돼. 진태석 목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퍼지자 한혜라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뜹니다. 무너짐이 아니라 끝장을 받아들이는 얼굴이었고요. 혜라는 정원 앞에선 늘 반말로 찍어 눌러왔죠. 그런데 그날만큼은 차정원을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차정원이 옆에서 다 듣고 있었으니까요. 엄마가 훔친 인생이라는 실체를. 그리고 황미수는 마지막 폭탄을 던집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아들에 대한 진실도 밝히고자 합니다. 진세훈 본부장은 제 아들입니다. 기자들이 숨을 삼키는 순간 진세훈은 숨이 멎은 사람처럼 굳었습니다. 그때 기자회견장 문이 벌컥 열리며 진태석이 들어옵니다. 경호원이 말리는데도 진태석은 밀쳐내며 소리칩니다. 미수야, 너 미쳤어? 그건 사실이 아니야. 진태석이 한 걸음 다가가려는 순간 황 실장이 철벽처럼 황미수 앞을 막아섭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 진세훈이 진태석 팔을 잡아챕니다. 분위기가 뒤집힙니다. 진세훈은 진태석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시죠. 진태석이 세훈아 넌 몰라라고 하려는 순간 진세훈이 아주 낮게 박습니다. 저 여자는 제 어머니입니다.
그 한 문장으로 진태석 얼굴이 끊어집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질문을 던집니다. 폐쇄병동 감금 인정하십니까? 신분 도용 공모 인정합니까? 작품 도용 맞습니까? 진태석은 경찰에 둘러싸이며 끌려가고 황미수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이제야 25년 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발 진실이 파묻히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다들 생각하죠. 진태석 끝났네. 그런데 진태석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인간은 끝나기 직전에 가장 잔혹해지니까요. 그날 밤 검찰이 회장실을 급습해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진태석 손목엔 수갑이 채워집니다. 진태석은 악을 쓰며 외칩니다. 이게 다 황 실장 때문이야. 배신자 때문이야. 그런데 검찰이 내민 한 장의 사진이 판을 다시 뒤집습니다. 황 실장과 한혜라의 비밀 접선 장면이었습니다. 진태석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래, 역시 한혜라가 판을 짰구나. 그는 그 사진을 새 무기로 쓰려는 얼굴로 바뀌고 그 순간부터 다음 타깃을 정합니다. 가장 앞줄에 서 있는 사람부터 꺾어야 하니까요. 차정원입니다. 차정원은 진태석의 꼴을 보며 비릿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승리가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인생은 인과응보야. 그런데 진세훈은 그 옆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정원이 미운 것도 지켜야 할 것도 동시에 겹쳐져 버렸거든요. 더구나 주하늘이 차정원에게 향하는 그 마음을 진세훈은 이미 알고 있었고 주하늘의 과거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세훈의 표정은 보호와 죄책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얽힌 얼굴이었습니다. 진세훈이 낮게 말합니다. 정원 씨,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차정원은 놀랐지만 끝내 숨기려던 말을 꺼냅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황 실장님이 혼잣말했어요. 세훈아, 미안하다고. 그 말에 진세훈 얼굴이 굳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진실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때 한혜라 사무실로 비서가 들어와 보고합니다. 부회장님, 재단 쪽에서 움직입니다. 황미수 씨 관련 자료를 찾는다고 한혜라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 그 사람 나랑 엮이면 안 돼. 비서가 차갑게 되묻습니다. 그래서 버리실 건가요? 25년 전 그 여자의 인생을 가져온 대가로 얻은 지금의 자리. 한혜라는 숨이 막힙니다. 그때 그 여자 죽은 줄 알았어. 근데 살아있었어. 폐쇄병동이라니 내가 너무 멀리 왔어. 그런데도 한혜라는 쉽게 무너지지 못합니다. 정원에게 늘 반말로 찍어 눌러왔던 사람이라 그 착각이 깨지는 순간 가진 것 전부가 무너질 걸 알거든요. 그래서 혜라는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더 큰 균열을 만나게 됩니다. 한편 공난숙은 도주를 준비하며 주영채를 몰아붙입니다. 영채야, 빨리. 짐 다 챙겨. 주영채는 울면서도 결국 따라 움직입니다. 그때 진세훈이 나타나 경고합니다. 사랑이든 계산이든 이제 다 끝났어. 주영채가 무너지고 공난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공난숙은 공모자였고 진태석 옆에서 가장 더러운 일을 조용히 처리해온 사람이니까요. 진태석이 무너지면 공난숙이 다음입니다. 그래서 공난숙은 결심합니다. 그럼 내가 먼저 칼을 뽑는다. 그 칼이 향하는 곳은 결국 차정원입니다. 차정원이 진태석을 잡는 가장 앞줄에 서 있으니까요. 그런데 차정원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차정원은 이미 차기범 납골당 앞에서 결론을 내렸거든요. 아빠, 이제 편히 눈 감으세요. 제가 끝까지 가볼게요. 그 말은 다짐이지만 동시에 예고였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될 거야. 그리고 바로 그때 판이 한 번 더 뒤집히는 소문이 도착합니다. 황 실장은 증인 보호 대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혜라와 접선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묻기 시작합니다. 한혜라는 배신자인가 또 공모자인가. 진실은 똑바로 나와도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으니까요. 주하늘이 그 소문을 듣고 차정원에게 달려옵니다. 정원아, 지금 사람들이 혜라랑 황 실장 접선 사진으로 난리야. 차정원은 대꾸가 늦습니다. 혜라는 엄마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훔친 삶의 한가운데 서 있던 사람입니다. 차정원은 그 두 가지가 한 몸에 붙어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주하늘이 숨을 삼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차정원이 눈을 듭니다. 진태석이 아직도 웃고 있어. 그 말은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진태석은 구속돼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이미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윗선이 없다는 건 진태석이 직접 다 만들어놨다는 뜻입니다. 사람, 돈, 협박, 약점. 진태석은 남의 약점을 쥐지 않으면 숨을 못 쉬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차정원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합니다. 차기범 죽던 날 내 엄마는 혼자가 아니었다. 차정원 손이 굳고 주하늘 숨이 멎고 진세훈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진세훈은 알고 있으니까요. 진태석이 사람을 망가뜨릴 때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공난숙이 도망치면서도 마지막 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요.
차정원은 화면을 뚫어져라 보며 중얼거립니다. 이제부터 진짜 균열이 시작이네. 그 균열은 결국 엄마 한혜라를 향해서도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혜라는 그 시각 거울 앞에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정원이 자신을 어떤 눈빛으로 볼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는데요. 그런데도 한혜라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난 여기까지 왔어. 이제 와서 무너질 순 없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한혜라는 공난숙의 목소리였습니다. 한혜라. 너도 이제 끝이야. 문이 열리려는 순간 화면은 끊기듯 어둡게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머릿속엔 딱 하나만 남죠. 진태석이 잡혔는데도 왜 더 무섭죠?